그 다음에 4번은 누구냐면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입니다. 여기가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55년에서 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요. 68년에서 74년까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년부터 74년까지가 거의 2천만 명에 달하죠.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가 민주화의 운명을 좌우했는데 여기랑 여기가 좀 다릅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 참고로 제가 65년생입니다. 그래서 55년부터 63년생까지는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두 가지가 경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세대의 가치관과 민주화 세대의 가치관이 경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맨 유엔데이가 어쩌고 미군이 어쩌고 그다음에 자유대안이 어쩌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80년대 중반에 해전사가 어떻고 김구가 어떻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가치관이 경합됐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경합되면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전 가치관에 대해서 좀 수용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학교 교육에서 민족 중흥 박정희 유엔 주한 미군 이런 얘기를 받고 80년대 중반에 또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던 얘기, 우리 선생님이 하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 세대의 이념이나 가치관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 투쟁을 하면서도 워낙 무엇이 상황을 압도했었냐면 양 김씨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직선제 운동이 상황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있더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55년부터 64년까지 있었던 1차 민주화 세대는 1차 산업화 세대는 민주주의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해전사와 같은 역사관을 받아들이더라도 좀 과거의 다양한 이념에 대해서 수용적입니다. 그런데 68년부터 74년생까지를 골자로 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 87년에 6.25 났었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88년부터 97년까지 학교 사회에서만, 대학 사회에서만 아주 배타적인 공간이 열립니다. 이게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주사파 주체 사상에 대한 출판이나 공부들이 그냥 학교 안에서 마음대로 열렸던 시대죠. 그리고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방어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회가 점진적으로 민주화 세대의 이념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모릅니다. 단적으로 저는 이제 유엔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더라도 옛날에 있었던 그거에 기초해서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세대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어떻고 그다음에 검찰이 어떻고 이런 경험을 안 한 채 그것의 그것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걸 검찰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저는 87년에 검찰 조사를 한 10일 받았고요. 90년대에 한 30일 받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한 30일 받았어요. 그러니까 70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기부에서 20일 있었고, 뭐 보안수사대에 20일 있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안기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80년대에도 그 경찰들하고 막 그 두들겨 맞았다라고 막 이 얘기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들겨 맞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조서 쓰고 막 그러다가 끝나면 뭐 이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경찰들이랑 얘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런 경험과 현실 속에서 받아들였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기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악마화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건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68년생부터 74년대까지 요 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세대는 검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세대잖아요. 검찰이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검사를 이념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보지 않고 검찰은 권력의 주구다, 권력에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문화적 이벤트의 이 문화적 어떤 상징에 의해서 검찰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검찰 그렇고 안기부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앞전 세대는 구체적으로 경찰, 검사 뭐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생사과락을 같이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념화된 집단이에요. 그리고 90년대 집되면서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전교조죠. 전교조가 89년 만들어집니다. 89년 만들어지면서 전교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식인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약간 2급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급 지식인이라는 건 조금 제가 좀 실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교조가 얘기를 하거나 학원 강사들이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약간 절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냥 막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해도 90년대가 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격한 생각들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통일운동 유명한 강사였는데, 그때도 제일 과격한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아니, 왜 그렇게 과격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실에서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리고 학원 강사들도 그렇겠죠. 학원 강사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전교조, 학원 강사, 변호사도 옛날에는 변호사 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에 변호사 시험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무나 변호사가 됐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김남국 선생. 이런 분들이 변호사 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 학생운동은 세고 학원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사상적 자유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이 주사파로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한 68년, 74년생, 그러니까 요 세대가 집중적으로 의식화를 받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회로 뻗어나간 전교조 교사들, 학원 강사들,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급진 이념을 대거 유포합니다.
그 집전 이유 중에 하나가 주사파죠. 이게 그 지금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50대의 일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급진 이론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